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새벽 4시 50분입니다. 정확히는 48분입니다. 보이시죠? 네. 다행이에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그런 좀 조심스러움, 그리고 환율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우리가 좀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그지만 얼마 전이었었죠, 그죠? 우리가 작은 반등했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한 12만 원 달러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 중에서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조금 들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부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주식 정시 한번 쭉 살펴보고 코인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여전히 조금은 아쉬워요, 그죠? 우리 1,400원대 이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에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지금은 응원하자고요. 지금은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비난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통화 스와프만큼은 꼭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통화 스와프만큼은 꼭 지켜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거 없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투자를 하고, 지금 한화, K9 그리고 그런 것들도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 좋게 올라갈 수 있겠죠. 엔화입니다. 엔화가 드디어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9.5 밑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달러도 강세, 엔화도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완전 개박살 났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무역 협상이 일단 해결이 되면 일단 환율은 방향성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환율은 글쎄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죠? 일단 월별 상단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500원대를 보면 또 어떤 좀 극단적인 방법이 또 저치가 취해지겠죠. 우리가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우리 현금 투자만 하면 외환 보유고는 꽤나 많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는 당연히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유가가 빠져야 정상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시기냐, 그 셧다운에 대한 그런 걱정 과 이제 상승에 대해 한계에 좀 도달한 걸 같이 보여진다라는 부분들도 지금은 계속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이런 구간도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그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승에 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좀 접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미국 정부죠, 재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수익이 확산하게 되면 이제 투자금 회수를 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기반에서도 금융적인 부분도 나아질 것이고, 뭐 그렇게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보자고요. 그죠? 전쟁이 난다고 해도 한국의 국방력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은 뭐 이 정도 박스권 나중에 크게 일어난다면 이 정도는 움직여질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것에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실버입니다. 실버가 슈팅을 줬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럼 골드도 마찬가지였어. 오늘 골드가 강력한 슈팅을 줬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고점의 신끈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당장 떨어진다가 아니라 요게 나오고 나서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은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됩니다. 항생지수 여전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은데, 작년이었네요. 그 작년 초였네요. 엄청나게 상승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증시 뭐 못 잡아서 아쉽다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 따라 붙으시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돈은 다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4시간 차트였나요?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제 희망에 대한 모서리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그죠? 이 양봉을 완전히 돌려버렸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많이 가면 한 12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봐라.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도미넌스가 같이 좀 올라가 주면 우리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괜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 얘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계속 여기서 쭉쭉쭉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또 이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알트코인들의 또 좋은 타점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1만 8천 불 이런 타입 등에는 또 타점, 우리 알트코인 단타의 타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여기 이제 요 추세가 살짝 이탈되면서 여기를 안 바라볼 수도 있겠다, 당장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생겼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으로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올라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흡성 대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그쵸,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리플, 이더리움, 이제 비크 속에 있는 우리 시총 대장들이죠. 우리 거의 3대장 4대장급 아닌가? 그죠?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밧줄 이게 지금 번역기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밧줄, USDT, 빈비. 그럼 뭐 실제 요런 투자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좀 그 거래소고, 실제 3대장, 4대장이잖아. 그죠? 4대장이다 보니까 도지코인 총도 재밌네, 번역이. 내분들 도지, 카르다노. 우리 볼타는 저 아래 있겠죠. 그죠? 이어서 옛날 저 위에 있었는데 참 재밌는 녀석이. 어쨌든 이 3대장 4대장들이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성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흡성대법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흡성대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코인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을 끝내고 얘들이 현금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가능성과 수남을 한 번 더 줄 것이라는 가능성,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가줬으면, 둘 다 같이 올라가줬으면 좀 그래도 희망적입니다라고 얘기 좀 많이 드릴 텐데, 여전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같이 단타를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뭐 단타가 볼 수 있겠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일단 테더가 조금 달러가 조금 빠지는 상황에서 단타를 볼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 그 솔라나 기반의 우리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다. 비트코인은 이제 얘네들을 이끄는, 이제 이렇게 됐죠. 비트코인 여기가 있고, 비트코인 있고,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 기반 애들이 이제 리플은 독립적인 거고, 리플은 별게 딱 우리 뭐 약간 이게 대통령 직할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부서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요 밑에 애들이 한번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가볍게 그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갈까? 글쎄요. 뭐 애매해요.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애매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아직은 맞는 것 같거든요. 앱토스는 저희들이 단톡방에서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죠? 저희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에서 앱토스 이렇게 되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이 가고 있네요. 네. 그죠? 찾았다. 이러면서 베라 가나요? 아파트 앱토스 아파트 APT 앱토스 그죠? 그래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네 번째 돌파 시도, 이렇게 네 번째 돌파 시도할 때는 곧잘 뚫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돌파 시도 가지고 타이밍 다 잡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그죠?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지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도와서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시면 아마 좋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절제력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막 쭉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살살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저희 뭐 추천드렸던 말씀드린 웜홀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드리프트는 조금 조정이 나왔었나? 드리프트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드리프트 잘 가고 있고, 일단 이뮤터블 X는 좀 조정이 나왔었나요? 이뮤터블 X는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베라체인이었나? 베라체인도 나쁘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뭐 이 정도만 봐도 뭐 여러분들도 가볍게 수익이 나셨을 것이고, 지금 그걸 갖다 풀홀딩보다는 좀 가벼운 비중으로 남겨두는 느낌 정도 생각하시면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뭐 리스크를 가지면서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노려보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는 그래도 좀 월드코인은 참 예쁘긴 한데 차트 모양을 그죠? 그것도 뭐 단타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정도 수준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요 양봉이 깨지면은 손절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상승이 나왔으니까 짧게 먹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추석 연휴 오늘부터 많게는 뭐 9일까지 쉬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 쉬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연휴에 대한 용돈벌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뭐 잦은 매매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막 눈 빠져라 있는 것보단 이런 연휴에는 가족들이랑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추석 때도 뭐 톡방에서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